안녕하세요. 뭐든지 읽어드리는 국민 아저씨입니다. 지금 읽어드릴 책은 사마천 사기 시집 사회입니다. 황제가 다시 그대의 스승 양정은 누구에게서 의학을 전수받았는가? 또 제 나라 제후들 사이에서 명성이 있었는가라고 묻자 창공은 양정 스승님께서 어디에서 전수받았는지는 모릅니다. 스승께서는 의술에 뛰어나기는 하였습니다만 집이 부유하심으로 남의 병을 고쳐주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스승님은 또 저에게 내가 나의 의술을 배운 것을 나의 자손에 알게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까지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황제가 스승 양정은 그대의 어떤 점이 마음에 들어 그대를 사랑하여 의술을 모두 전수해 주려고 하였는가? 라 물으니 장공은 저는 스승이 의술에 뛰어나다는 것을 들어보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스승님을 알게 된 내력은 이렇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여러 의술을 좋아하였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의술을 시험해 보니 대체로 효력이 있고 우수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지친 당리의 공손광이라는 사람이 옛날부터 전해온 의술에 능통하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즉시 그곳에 가서 그를 만나보고 그를 선계되어 그의 의관과 음양 변화 이론 그리고 구전되어 온 비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배운 것을 모두 기록해 두었습니다. 저는 또 그의 뛰어난 의술을 모조리 배우고자 하였습니다. 그러자 공손광은 나의 의술은 이것으로 전부이다. 너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악구할 것이 없다. 나는 이미 몸이 늙어 쇠약해져 더 이상 의술에 전념할 수 없다. 이것은 내가 젊었을 때 배운 비법인데 모두 너에게 가르쳐줄 터이니 이를 남에게 가르쳐주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선생님께 입문하여 곁에서 모시면서 모든 비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죽어도 함부로 남에게 전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공손광 선생이 한갈 의술에 대한 저희 원리를 들으시고 저희 견해가 대단히 뛰어나다고 여기셨습니다. 스승광은 크게 기뻐하시면서 자네는 반드시 나라 안에서 제일 가는 의사가 될 것이다. 나는 적지 않은 좋은 의생들과 교류하는데 그들의 의술은 모두 결정에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인천에 사는 나의 동복 형제는 의술에 매우 뛰어나서 난 도저히 그에 미치지 못한다. 그의 의술은 매우 기묘하여 일반 의생들이 이해할 수 없다. 내가 중년 무렵 그에게 의술을 배우고자 했으나 양중천은 거절하면서 당신은 적당하지 못하다라고 말했다. 나는 꼭 너를 데리고 그를 만나보겠다. 그는 반드시 내가 의술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아줄 것이다. 그 또한 늙었으니 집은 부유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가지 못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양정의 아들 양은이 제왕에게 말을 현상으로 와서 스승 공손광에게 소개를 부탁했고 저는 그 기회에 양은과 알게 되었습니다. 공손광은 양은에게 저를 부탁하여 순위의 서술을 좋아한다. 반드시 그를 잘 대접하라. 이 사람은 도덕이 고상한 유사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공손광은 즉시 서찰을 써서 저를 양정 스승께 부탁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양정 스승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양정 스승님을 섬김에서 대단히 공손하고 성실했으므로 스승께서 저를 아껴주신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황제가 다시 관리는 백성이든 지금까지 그대에게 의술을 배운 자가 있는가? 또 그대의 의술을 하나하나 다 배운 자가 있는가? 있다면 어느 리의 사람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장공은 음치한 사람으로 송업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송업이 벽으로 봤을 때 그의 1년 정도 어색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제보광이 태의의 고기와 왕후를 제게 보내 배우게 하였을 때도 수족 경맥의 상하분포 부위와 기락결, 롱구에 하는 수혈 위치 및 기가 상하 출입할 때의 정사와 순력 등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침을 놓고 뜸을 떠야 할 부위를 가르쳐 주기를 1년 남짓 하였습니다. 황제가 병을 진찰하고 생사를 판단하며 실수가 전혀 없었는가라고 묻자 장군은 제가 병자를 치료할 때는 반드시 먼저 맥을 보고 나서 비로소 치료를 진행합니다. 맥이 쇠약하거나 병 중에 거스를 경우는 치료하지 못하지만 순조로울 경우는 치료합니다. 만약 맥을 정밀하게 볼 수 없는 상태일 때에는 사망 시기 및 치유 여부를 단정하는데 종종 실수가 나오게 되니 저는 완전히 실수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알렸다.
43. 위기 무한의 열전. 다른 사람에게 분노를 옮긴 사람은 끝이 좋지 못하다. 첨간 한마디로 궁궐 출입을 금지당하다. 위기 후 두영은 효문제 황후 당영의 아들로서 조상대대로 관진에서 살았으며 빈객을 좋아하고 왔겠다. 효문제 때 두영은 오나라 성상으로 임명되었는데 병으로 사제가 있고 효경제가 즉위했을 때 첨사의 직위에 임명되었다. 한편 양효왕은 효경제의 동생으로서 그의 어머니 규태호는 그를 매우 예뻐했다. 어느 날 양효왕이 입조했을 때 효경제는 형제로서 그와 함께 연애를 같이 했다. 당시 황제는 아직 태자를 결제하지 않고 있었는데 술이 그나이지자 황제가 별다른 생각 없이 양효왕에게 내가 죽은 뒤 제의를 양왕에게 주겠노라라고 약속했다. 그러자 태호는 크게 기뻐했다. 이때 두영이 술잔을 들어 황제에게 술을 올리면서 천하는 고조 황제의 천하로서 마땅히 부자가 상속해야 하고 이는 한나라의 약속입니다. 황제께서 어찌 임의대로 양왕에게 전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다. 이 일로 인하여 태호는 두영을 증오하게 됐다. 두영 역시 첨사나 낮은 관직을 가벼이 여기고 있었으므로 병을 핑계로 사임하였다. 그러자 태호는 한술 더 떠 아예 두영을 출입 공문의 등기부기록에서 삭제시켜버리고 황제를 알아내지 못하도록 하였다. 효경제 3년 5화 초에서 반란이 났다. 황제는 종실과 동시 집안에서 두영만큼 현명한 인물이 없다고 여겨 두영을 불러들였다. 하지만 두영은 일조하여 황제를 알아낸 뒤 병을 핑계로 자신이 중임을 맡기에 부족하다면서 거듭 사용하였다. 그러자 태호는 크게 부끄러워하였다. 황제는 바야흐로 천하가 위급한 때인데 왕손은 어찌하여 사용만 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말하면서 끝내 두영을 대장군에 임명하고 검청근을 하사했다. 두영은 당시 관직에서 떠나 집에서 쉬고 있던 원안과 남포 등 여러 명장과 현사를 추천하였다. 그리고 황제가 하사한 금을 모두 연결 복도에 놓아두고 군리가 지나갈 때마다 적당히 가져가 서게 하면서 자신의 집으로는 전혀 가져가지 않았다. 두영은 형량에 주의하며 지키면서 제나라와 조나라 두 곳의 한나라 군사를 감독하였다. 훗날 5초 7구의 반란이 모두 진압된 뒤 두영은 위기후에 봉해졌다. 그러자 많은 유색과 빈격들이 다투어 위기후에게 몰려들었다. 그래야 조정에서 군정의 대사를 언론할 때가 되면 여러 제후들은 주발과 위기후 두영을 감히 자신들과 동등한 신분으로 대할 생각을 갖지 못했다. 효경제 4년 유리의 아들을 태자로 삼고 위기후를 태자부로 삼았다. 이로부터 3년 뒤 황태자가 폐해지자 위기후는 여러 차례 간화했으나 별무신통이었다. 그러자 위기후는 병을 핑계로 물러나 남전현의 남산기에서 몇 달 동안 치과했다. 여러 빈객들과 유색들이 그를 설득하였으나 그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양나라의 고수란 사람이 위기후를 찾아와 설득하였다. 능히 장군을 부귀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황제이시며 능히 장군을 조정해서 선임을 할 수 있도록 해줄 사람은 태호이십니다. 장군께서는 태자의 서성으로서 태자가 폐허되었는데도 변론하지 못하셨고 또 변론했지만 성공하지 못하셨으면 또 그 때문에 죽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지금 장군은 스스로 병을 핑계로 민혈을 안고 한정한 곳으로 물러나와 입주하지 않고 계십니다. 이러한 상황을 서로 비교해 살펴본다면 그것은 명백히 장군께서 황제의 과실을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황제와 태호 모두 장군에게 불만을 가지셔서 해치려 한다면 장군의 이쪽은 남녀노소할 것 없이 살아남는 자가 없게 될 것입니다. 위기후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하여 더 이상은 병을 핑계로 삼지 않고 이전처럼 입주하여 황제를 안내했다. 이 무렵 유사가 성상에서 해임되었다. 부태호가 여러 차례 위기후를 성상으로 추천하자 효경제가 말했다. 태호께서는 어찌 제가 인색하여 위기후를 성상에 임명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위기후는 교만하고 일을 할 때도 경솔하고 가볍기 때문에 성상으로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위기후를 등용하지 않고 위관을 성상에 임명하였다. 지위와 명성을 동시에 얻는 법. 무한후 전부는 효경 황후의 이복 동생으로 장릉에서 태어났다. 위기후와 대장군이 임명되어 그 위세를 떨치고 있을 때 전부는 이제 겨우 난관으로서 존귀한 신분이 아니었다. 그는 위기후의 집에 드나들면서 위기후와 함께 술을 여러 차례 마시는데 꿇어앉고 일어서는 행동이 마치 위기후의 자식이나 손자매처럼 하였다. 하지만 효경제 말기에 전분의 지위는 차츰 올라가 태중대부가 되었다. 전분은 말재주가 뛰어나고 반우 등 1년의 고서를 공부하여 왕태후를 그를 현명한 인물로 생각하였다.
효경제가 세상을 떠나자 그 당일로 세자를 옹립하고 양태우가 섭정하였다. 왕태우가 대권을 잡아 진압하고 회의한 대부분의 일은 전분과 그 빈격들이 낸 계책이었다. 전분과 전분의 아우 전승은 모두 태우의 동생으로서 경제가 봉화한 그해에 함께 적으로 봉해져 전분은 무한후, 전승은 주양후에 각각 봉해졌다. 무한후가 새로 권력을 장악한 뒤 그는 너무도 승상이 되고 싶었다. 그리하여 그의 문객들에게 대단히 겸손한 태도로 대접하였고 아울러 문객 중 아직 출토하지 않은 사람들은 추천하여 그들을 관리에 임명함으로써 그 기회에 유영 등 여러 장상들의 세력을 압도하자 하였다. 그는 원년에 성상유관이 병으로 사임하자 황제는 성상과 태위의 임명을 논의하게 됐다. 이때 적복이 무한에게 말하였다. 위후가 존경하게 된 지는 이미 오래됐고 천하 인재들이 줄곧 그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군이 이제 막 왕성하게 되기 시작하였으므로 위기후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장군이 이제 만약 황제에서 장군을 성상으로 삼으시는 뜻이 계시면 장군께서는 반드시 성상자를 위기후에게 왕부하셔야 합니다. 위기후가 성상이 되면 장군은 반드시 태위가 될 것입니다. 태위와 성상의 존귀한 정도는 마찬가지입니다. 장군께서는 태위의 지위도 없고 아울러 현자에게 성상의 자리를 양보하였다는 명성도 얻게 됐습니다. 무한후는 태우를 사축으로 만나 이러한 뜻을 전하고 태우로 하여금 황제에게 암시하도록 청하였다. 그래서 마침내 위후가 성상이 되고 무한후가 태위가 됐다. 적복이 위후에게 축하인사를 강제해 기원께서는 천성이 선한 것을 좋아하시고 악한 것을 미워하십니다. 지금 좋은 사람들이 기공을 칭송함으로 성상의 자리에 오르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공께서는 악한 것을 미워하시는데 천하에 악한 사람은 많습니다. 그들은 장차 기공을 비방할 것입니다. 만약 기공께서 능히 좋은 사람과 악한 사람 모두에게 관용을 베푸실 수 있다면 성상의 질을 오래도록 유지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곧 비방을 받아 자리에서 물러나시게 될 것입니다. 라고 권하였다. 그러나 위기후는 이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기후와 무한후는 모두 유아의 학설을 좋아했다. 그들은 조관을 청구하여 의사대부에 임명하게 되고 또 왕장을 추천하여 낭중령으로 임명하였으며 노나라의 신공을 정사로 불러들여 명당을 설치하고자 하였다. 또 제후들을 자기들의 영지로 돌아가게 하여 관금을 해치하였으며 예법에 따라 복식을 통일시키는 등의 조직을 취하여 태평성대를 우호하였다. 근원 2년 의사대부 조관이 태후가 더 이상 정사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황제에게 태후에 대한 정사보고를 하지 않도록 청하였다. 그러자 두태후는 크게 분노하여 곧장 조관과 왕장 등을 파면시켜 내쫓고 또 두윤과 전문의 성상과 태위직위를 면직시켰다. 그리고는 허창을 성상으로 임명하고 장정책을 의사대부로 임명했다. 이로부터 위기후와 무한후는 단지 제후의 신분을 가진 채 집에서 쉬게 되었다. 그러나 무한후는 비록 관직에는 있지 않았지만 왕태후와의 관계에 하여 여전히 황제의 신임을 받았다. 군원 6년 두태후가 죽은 뒤 성상 허창과 의사대부 장정책을 두태후의 상대를 잘 처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해임됐다. 이때 무한후 전분이 성상으로 임명되고 대산흥 한항국이 의사대부로 승리하였다. 그러나 천하의 선비를 비롯하여 궁국 관리와 제왕 모두 더욱더 무한에게 모여들었다. 한 번은 성상이 자신의 사택을 더 늘리려고 고공관소의 땅을 떼어줄 것을 요청하자 황제가 크게 화를 내며 그들은 왜 내 무기 창고 모두를 아예 가져가지 않는가라고 비꼬았다. 이후 그런 행동을 조금 신중하게 대했고 또 언젠가 손님들을 초대하여 술자리를 벌인 적이 있었는데 그 영 가풀을 남쪽으로 향하게 하고 자신은 동쪽을 향하게 앉았다. 그는 한나라의 성상의 존귀한 자리라고 형이라고 하여 사설의 구표 신분을 모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였다. 무한후는 갈수록 교만해졌고 그의 저택은 모든 귀족들의 저택들을 합친 것보다 더 컸다. 그리고 그가 소유한 저는 모두 가장 비옥한 토지였다. 개와 말 그리고 기업품동도 이루 헤아릴 수가 없었다. 이것으로 제 읽기를 마치겠습니다.